구독 누르셨습니까? 이거 괜찮지? 하셨습니까? 이거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나르입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건물주 눈치 안 보는 아무따 되는 셀프 인테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꼭 집주인과 사전에 상의가 필요한 인테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는 알면 알수록 세상 사는 게 무섭지 않아지는 생활법률 상식, 부동산 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보고 오시고요. 네, 그러면 이제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하면 돈 굳는 인테리어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1번, 도배장판. 다시 좀 재미없는 법률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, 만약에 세입자가 아무 말도 없이 도배장판을 교체를 했다. 그래서 집이 더 예뻐지고 좋아졌다. 이런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좋게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꼭 미리 어떻게 바꾸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좋겠죠? 제가 여기서 이익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말도 없이 막 도배장판 바꾼 다음에 나중에 저 이익 반환 청구할 건데요? 이런 얌생이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근데 이렇게 집을 수선을 하고 가치를 높이는 거는 집주인의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도배나 장판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면 사전에 얘기를 잘 해서 집주인분한테 이제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이거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.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잡힌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꼭 써 넣으시고 나중에 막 네가 하네 내가 하네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네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꼭 써 넣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관례적으로 월세는 이제 집주인이 도배장판을 해주고 전세의 경우는 세입자가 도배장판을 하고 들어간다. 이제 이런 얘기를 부동산에 가거나 하면 들으실 수 있는데 사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. 월세든 전세든 도배장판, 집을 수선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입을 잘 이렇게 털어서 집주인분한테 요청을 해보는 게 좋겠죠? 내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남의 집 도배장판까지 해주면 정말 세상 서러운 일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근데 또 도배장판 멀쩡한데 안 예쁘다,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이제 또 도배장판 다시 해주세요 이러면서 떼를 쓰는 거는 안 되겠죠? 이거는 연애랑 비슷한 거예요. 처음에 이렇게 좀 맞춰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근데 너무 안 맞아. 그러면 막 찌지고 볶고 싸우는 것보다는 빨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서로한테 득이잖아요. 집도 계약을 할 때 한두 번 얘기를 해보다가 도저히 나의 이 말빨이 안 먹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빨리 다른 집을 찾아서 떠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. 두 번째는 페인트 칠. 벽, 방문, 창틀, 싱크대, 셀프 인테리어 중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페인트 칠인데요. 이것도 사전에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집을 계약을 하기 전부터 좀 예쁜 인테리어 사진 같은 거를 핸드폰에 담아가서 제가 인테리어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집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겉으로는 그래요 막 이러면서 떨떠름한 척 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. 요즘에는 워낙 이제 젊은 분들이 셀프 인테리어로 집을 예쁘게 하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집주인 분들도 알아요. 이 사람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우리 집을 좋게 만들어주겠구나 라는 거를. 그래서 집주인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니까 꼭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보시고요.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이렇게 예쁘게 할게요 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쁘게 잘 하셔야 돼요. 네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막 시뻘건색으로 막 벽을 다 칠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지 개 같은 색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? 그리고 세 번째는 에어컨 설치. 진짜 한동안 너무 더웠잖아요.
에어컨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면 건물 외벽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. 근데 이거는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이제 설치하기 전에 집주인분한테 제가 어디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뚫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. 네, 오늘의 설명충은 여기까지였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여러 군데 집에서 이제 처음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이제 하는 과정에는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막 집을 왜 다 이렇게 막 때려 부시고 있어요.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나갈 때 되면 다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근데 또 이제 삐뚤어지신 분들은 월세인데 인테리어 왜 해요? 그 돈으로 집을 사라. 뭐 집주인만 좋은 일 시키고 있네. 바보다. 막 약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왜 집주인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그 집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는 저잖아요. 하루하루 예쁜 집에서 사는 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. 그리고 지나간 하루는 빌 게이츠도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. 내가 사랑하는 공간을 예쁘게 만드는 거는 절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집주인이 고치고 가꿔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요구를 하시면 더욱 현명하고 행복한 세입자가 되실 수 있겠죠? 다음 영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월세집 인테리어입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종 모양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이거 좀 재수없지 않았어?